현재 일본에서 한국인만 유독 특별하게 취급하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특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세워놓은 계획에 한국 때문에 오히려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이 왜 큰 실수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최근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행보인데요. 기시다 내각의 최우선 목표는 코로나 종식이었는데 우연인지 조작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진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상황과 일본을 비교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 언론의 메인 타이틀을 살펴보자면 일본 국내 뉴스와 함께 한국의 확진자 뉴스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신기록을 세운다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국은 오미크론 확진자조차 급속도로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한국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보도를 반복하는 것이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항상 한국 방역에 관해서 거의 항상 열등한 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도쿄올림픽은 세계적 망신을 당한 장이었으며 스가 총리는 코로나 관리 부실로 옷까지 벗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조직적으로 코로나를 은폐하고 검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폭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에 손을 놓았고 사망자도 급증하며 의료 붕괴까지 치닫았던 게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미스테리하게 줄어들었다며 이제 한국을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그간 쌓였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일본 누리꾼은 K방역 자체가 조작이었다. 일본의 방역은 정직하게 누적되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한 극우 매체도 일본의 애초에 방역 위기는 없었으며 백신도 매뉴얼대로 그대로 맞췄더니 백신 효과를 봤지만 한국의 경우 백신을 마구잡이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혼합 접종시키고 백신 접종 간격도 안 지키며 사실상 한국의 백신은 물백신이라는 궤변을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하면서 한국 상황을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매체들이 이렇게 앞다퉈 한국 뉴스를 내보내는 것도 일본 국민들이 유독 한국 뉴스만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온라인 포털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위에 랭크된 뉴스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일본 누리꾼들도 한국 반응, 일본 뉴스에 대한 한국 반응 등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찾아보는 빈도가 한국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관음증 비슷한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한국 뉴스가 일본 신문 지상과 방송에 넘쳐나는 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이제 한국을 대놓고 오염국 취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실상 코로나 방역 위험국으로 분류한 다음에 한국 입국자에게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이 당국의 지시로 도착 공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호텔에 격리된 사례가 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엿새 동안의 시설 격리가 시작된 3일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 A씨는 연합뉴스에 체업을 공개하면서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A씨가 힘들었던 것은 일본 보건당국이 나리타 공항에서 직선거리로 약 340km 떨어진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 있는 주부공항 인근 호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사람들조차 이런 소식에 크게 놀란 이유가 애초에 이곳은 도쿄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장소조차 사실상 섬에 가까울 정도로 외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인천공항을 이륙한 후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나리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입국 수속 등을 마친 후 당국이 마련한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다시 나리타 공항에서 주부공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사전 공지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항공사로부터 안내받기는 했으나 장시간 대기와 환승은 꽤 피곤한 일이었다고 A씨는 반응합니다. 사실상 장시간 비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환승을 비롯 각종 수속에서 4-5시간 이상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료하면서 진이 빠지는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숙소까지 10시간이면 인천에서 하와이 가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공항 셔틀 내부가 밀집된 상황이라서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 최고의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공항 방역이 엉망인 것이 다시 한번 나온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입국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편의상 밀집해서 관리했다는데 감염 위험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말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건지 의문이며 아니면 인도처럼 감염이 만연돼 집단 면역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격리된 A씨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보냈는지 모르겠다. 정말 호텔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의구심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일부러 그랬다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격리시설이 부족해서 국가별로 임의로 숙소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외교 관계가 좋지 않던 한국에 대해서는 짐짓 푸대접을 하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나고야 외곽지대인 섬과 같은 장소에 보내버린 게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죠. 또한 일본은 한국의 오미크론이 퍼지는 상황을 심각히 보고 일본에 한국의 코로나가 유입되어 일본의 평화로운 상황을 깨트릴까봐 한국을 오염국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나오는 것은 그간 전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일 한국 대사는 일본에 부임했지만 2년이 다 돼가도록 외무상과 일본 총리를 접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러한 푸대접은 처음인데 일본 정부는 한국을 그러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단은 훈련 장소도 1시간 거리로 먼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밖에 이러한 일들 말고도 개개인이 일본 여행 시 한국인이라고 받은 차별과 푸대접도 매우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식점의 와사비 테러를 비롯해서 한국인을 총으로 표시하며 혐한으로 얼룩진 일본 사회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일본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일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더라도 여행은 가지 말자라는 등 이러한 시국에 일본에 가면 더욱더 일본에서는 한국인을 차별하며 무시할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는 것이죠. 자신들이 방역을 실패해 오랫동안 한국에 뒤져 있다가 이제서야 안가품을 하는 치졸한 모습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각종 계획은 전혀 다르게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기관에서 나온 한국 관련한 두 가지의 계획은 한국을 매우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현재 일본 정부가 세운 일본 농수산물 수출액 목표를 대거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일본 농수산물 수출을 사상 최초로 1조엔을 달성하면서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일본의 각종 농수산 식품과 가공식품이 잘 판매된 이유는 코로나 생활로 국가별로 생산도 부족해진 반면 수요는 늘었고 특히 유럽과 미국 등 몇몇 국가들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일본이 수출량을 늘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자신감이 붙어서 아예 2030년까지 농수산물 수출량을 현재 1조엔에서 5조엔으로 5배를 늘려 잡았습니다. 현재 일본인조차 외면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등을 대거 해외로 출하해버리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이 인정했다면서 여전히 수입 금지하는 나라들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도 수입 금지를 해제시킨다면 2030년까지 농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일본 농수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받아주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5조엔의 농수산물을 수출하는데 한국이 크게 수입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재 일본에 남아도는 농수산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입금지 해제 조치가 필수라면서 한국이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를 반영해 목표를 매우 높게 잡은 것입니다. 한국의 푸대접은 하면서 농수산물 수입은 대폭 늘려주길 바라는 매우 황당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협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기시다 정부는 내년에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오염수를 배출할 것이고 이는 10년 내에 태평양 바다를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류에 따라 10년이면 지구 전역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번지게 되며 한국에는 2-3년이면 오염수가 충분히 농도가 진하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오염수를 퍼부으면서 한국이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라며 5조엔까지 수출 목표를 확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농수산물을 수입시키기 위해 유화 제스처를 쓰는 게 아니고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려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금 해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여행객이 일본에 대거 방문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등 지방 여행을 장려하면서도 현재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니 국내 여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본 지방에 필요하고 영양가가 높은 것은 한국 여행객이 직접 방문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지방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여행객을 다시 맞는다는 준비와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도 같은 경우 일본 관광객이 오긴 하지만 역부족으로 대마도시 관계자는 한국 방문객의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지방도 한국 관광객 감소로 일부 지자체는 한국 관광객 때문에 공항까지 만들었는데 큰 적자라면서 사실상 어려움이 크고 양국 관계가 회복되어서 빨리 한국 관광객이 돌아왔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인에게조차 푸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농수산물을 수출해 5조엔 수출탑을 달성하고 한국 관광객으로 지방 관광에 부활을 막고 싶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국인에 대한 대접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만 연일 언론에서는 한국을 조롱하기에 바쁜 상황이며 공항에 방문한 한국인은 섬과 같은 외진 곳에 격리해 엄청난 푸대접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상황이 이와 같자 한국의 누리꾼들은 일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일본의 조롱과 푸대접을 잊지 말자라며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일본 관광을 비롯해서 불매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정작 한국이 절대로 필요한 각종 미래의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있지만 푸대접을 반복합니다. 과연 이런 국가에 다시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일본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